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바레즈 컴퓨터의 바레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 컴퓨터는 맥프로입니다. 일전에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맥프로 이렇게 컴퓨터 내부 청소하는 걸 한번 보여드렸죠. 그 내부 청소에서 이렇게 가져가신 그 맥프로는 잘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맥프로 가는데 더 들어왔는데요. 이 아는 지인의 친한 친구분이 쓰시는 맥프로인데, 제가 일전에 청소해서 이렇게 조금 괜찮아진 경험이 한 번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비슷한 증상으로 안 된다고 하시길래 제가 한번 들고 와서 청소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안에 엄청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한 상태거든요. 청소를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리를 다 끝마치고 온 놈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 컴퓨터 매장에서는 맥 종류의 제품들을 완벽하게 수리를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을 거예요. 맥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곳도 애플에서 나온 노트북 종류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곳은 되게 많은데, 이런 맥프로, 데스크탑 워크스테이션급의 이런 맥프로 같은 것을 수리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거의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많이 알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맥프로가 어느 정도로 고장이 났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애플 공인 인증 서비스 센터로 이렇게 입고를 시켜가지고 테스트를 받았어요. 테스트를 받아보니까 이 맥프로의 로직보드가 당한 거예요. 로직보드가 요 제일 밑에 하단에 있거든요. 한마디로 따지면 저희 AMD나 인텔로 따지다면 B350, B450 칩셋이 들어가 있는 그 보드, 그걸 로직보드라고 하거든요. 그것만 딱 들어가 있어요. 이 애플 보드에는 그 로직보드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 그 수리비가 거의 한 6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아마 그 이상으로 나왔으면 고치지 않았을 텐데, 그 정도 이렇게 나와서 저한테 이게 고쳐서 이제 쓰고 싶으니까 대리로 좀 이렇게 수리를 좀 부탁을 하셔서 수리를 끝마치고 온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구동을 시켜보니까 구동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맥프로 같은 경우에는 국내발이 아니고 고객님께서 미국에 계실 때 미국에서 들여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애플케어 이런 거는 가입을 안 하셨고 이래서 많이 고장이 났었으면 비용이 아마 상당히 많이 나왔었을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뭐 그렇고, 그리고 고객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애플을 맡겨주시면서 수리가 끝나고 나면 이 애플을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싶다. 지금 현재 이 맥프로 같은 경우에는 CPU 같은 경우에는 제온 그 인텔에서 나온 제온 E5 1620 V2 CPU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4코어 8스레드 제품이고요. 거기에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엘피다에서 나온 DDR3 14900R이라는 4기가짜리 DDR3 메모리가 4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토탈 12기가로 이렇게 장착해서 쓰시고 계셨고요. 그리고 뭐 어차피 그래픽 보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2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하신다면 거의 1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가격이라서 불가능할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뭐 SSD도 256기가 정도밖에 장착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고객님께서도 의뢰를 좀 하시고 저도 이게 처음 작업을 한번 해봐서 되게 두근두근돼요. 이런 작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저를 믿고 맡겨주셔서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CPU랑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SSD 정도만 업그레이드를 할 거고요. 교체할 CPU는 이 맥프로에 사용되는 CPU가 3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1620V2 그리고 1650V2. 1620V2 같은 경우는 4코어 8스레드, 1650V2 같은 경우에는 6코어 12스레드, 그리고 2697V2라는 CPU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호환이 돼요. 그 CPU 같은 경우에는 12코어 24스레드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교체할 CPU는 E5 2697V2 교체를 할 거고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제일 안전빵이 이 메모리 같아요. 삼성전자에서 나온 DDR3 14900R 16기가 모델입니다. 그래서 총 4개로 64기가로 세팅을 할 거예요. 요까지는 이렇게 제일 안전빵으로 받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실 것 같아서 요걸로 이렇게 교체를 할 거고요. 그리고 SSD도 정말 찾기가 힘들었어요. 어떤 게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고, 그리고 또 맥북도 맥북 프로에서 쓰는 거랑 맥북 에어에서 쓰는 거랑 뭐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서 좀 찾는다고 애를 먹었어요. 그 찾던 도중에 국내 에소 일렉트로닉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맥프로에 호환이 되는 SSD를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1TB SSD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이 SSD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흔히 PC에 사용되는 삼성전자에서 나온 970 에버 플러스 정도급의 제품은 아닌 것 같고요. 웨스턴 디지털에서 나온 디램리스 모델 있죠. SN520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 제품 같아요. 아마 1700에 1500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통은 요즘 나오는 고성능 NVMe SSD 같은 경우에는 뭐 3200에 3000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그 정도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용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한번 장착을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이 맥프로 갖고는 이런 작업을 처음 해봐서 진짜 손에 막 땀이 막 계속 나요 지금. 그리고 이 다 구입한다고 돈을 엄청나게 또 투자를 하셨어요. CPU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30만원입니다. CPU 같은 30만원, 그리고 SSD 같은 경우에도 한 16만원 정도? 한 16만원 정도 줬던 것 같고,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요거 다 합쳐서 거의 한 2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해외 직구로 해외에서 이렇게 공수를 했고요. SSD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CPU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막 도착했거든요. CPU 같은 경우에도 해외 직구를 했어요. 아마 장착이 잘 되겠죠? 이제부터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청소를 했던 제품이라서 아마 CPU 쪽에 덜어낼 때 써멀 그리스라든지 이런 걸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제가 한 몇 번 뜯어본 경험이 있어서 뜯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일단 메모리를 보시면 이쪽에 장착이 되거든요. 자, 여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슬롯이 튀어나와요. 자,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슬롯이 탁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럼 메모리는 그냥 싹 빼주시면 그냥 간단하게 제거를 해요. 일단 메모리는 CPU를 탈거를 할 때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제거를 좀 해주고, 아마 맥프로에 분해하는 영상은 제가 일전에 유튜브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자세히 참고해서 보시면 아마 분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맥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분해를 하실 때 이런 키스 하나 가지고 계시면 엄청 편해요. 여기 보시면 별나사라든지 이런 게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분해를 할 때 이렇게 필요한 도구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런 게 하나 있으면 되게 편해요. 자, 여기 보이는 요놈이 로직보드예요. 혹시나 제가 지난번에도 이게 발열이 되게 심하거든요, 로직보드 칩셋이. 그래서 제가 일전에 청소를 하면서 여기다가 방열판 하나 떼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보통 방열판은 안쪽에 써멀 패드를 좀 괜찮은 거 쓰면 잘 붙어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어차피 그리고 이 로직보드 자체는 PC가 이렇게 구동이 될 때 정상적으로 딱 세워놓은 수평이 되게 딱 서 있기 때문에 뭐 뉘어져 있거나 뭐 거꾸로 뒤집어져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세팅을 해드렸거든요. 자, 이제 CPU를 덜어내 볼 겁니다. CPU는 요게 보이시는 요게 그래픽보드예요. 여기 SSD가 여기 달려 있고요. 여기 그래픽보드예요. 그리고 여기도 그래픽보드가 하나 더 있죠.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달려 있어요. 요 CPU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 보드를 떼낼 때는 여기 있는 볼트 8개만 풀면 보드가 탈착이 됩니다. 자, 안쪽에 있는 4개의 볼트 말고 바깥쪽에 있는 볼트의 4개를 풀게 되면 지금 보드가 살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지금 바깥쪽에 있는 4개만 풀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보드가 탈거가 돼요. 자, 보드 떨어졌죠? 자, 제가 일전에 청소하면서 그리스를 다시 한번 발랐기 때문에 조금 찐득한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안 떨어졌었어요 금방. 일단 써멀 그리스를 모두 딱 제거하고 CPU를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뒤집습니다. 뒤집고 나머지 안쪽에 있는 볼트 4개를 풀게 되면 CPU가 탈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CPU를 밀착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요걸 빼줍니다. 그리고 요게 보이면 이쪽에 보면 이렇게 다이가 하나 더 있죠. 요걸 잘 들어 올려줘요. 이렇게. 그럼 여기 또 빠져요. 이렇게 보드를 살짝 들어 올려주면 그대로 딱 들어있어요. 작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컴퓨터 보통 일반 메인보드하고 소켓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안에
핀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요 핀이 상하지 않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상하면 이거 엄청나게 비싸요. 어떻게 보면 이게 메인보드거든요, 맥프로에. 자, 요 CPU입니다. E5-1620V2. 앞에 약간 스크래치가 나서 끊겨져 있긴 하지만 요게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4코어 8스레드 제품입니다. 그리고 교체할 CPU를 한번 꺼내볼게요. 자, 오늘 교체할 CPU입니다. E5-2697V2. 요게 새로 구입한 CPU고요. 자, 요게 원래 기존에 있던 CPU입니다. 면적이 옆으로 약간 넓어요. 자, 이렇게 겹쳐졌을 때 옆에 요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자, 이만큼 넓어요. 자, 일단 요걸 한번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홈에 맞춰서 끼우면 되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다행히도 딱 맞네요, CPU가. 요게 조립하는 게 좀 힘들어요. 이렇게 손으로 잡아준 상태에서 자, 이렇게 다시 엎어놓고요. 이게 되게 잘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CPU 그냥 맛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볼트를 살짝씩만 걸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CPU 장착을 다 끝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리고 이제 조립만 해주면 되겠죠. 자, 써멀은 그리핀 Z9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써멀은 편의상 이쪽에다가 제가 이렇게 발라줬고요. 이제 보드를 한번 올려볼게요. 자, 혹시나 맥프로를 이렇게 분해하고 조립을 하는 과정에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도 이거 몇 번 이렇게 분해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자, 이렇게 CPU가 있는 메인보드를 분해를 했을 때는 요게 약간 유격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약간 쏠릴 수도 있고 이쪽으로 약간 기판이 쏠릴 수도 있어요. 다만 문제가, 그냥 결착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은, 다만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나중에 다 조립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메인보드가 옆으로 약간 살짝 삐뚤어졌다 그러면 이 메모리 슬롯을 탈착을 할 때 간섭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이 맥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조립 시에 이 양쪽에 있는 이렇게 사이드를 균형을 잘 잡아줘야 돼요. 요게 자세히 보시면 요게 원래 본체 턱이고 요게 기판 딱 보이죠? 요게 간격이랑, 그리고 반대쪽 이쪽 간격이랑 양쪽이 거의 비슷하게 딱 맞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메모리 슬롯이 탁 튀어나오거든요. 요게 나중에 간섭이 생겨요. 본체 그 통에 간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항상 이렇게 균형을 잘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메인보드를 조립하기 전에는 요 볼트를 약간만씩만 채워둔 상태거든요. 지금 보드가 약간 옆으로 살짝 이렇게 움직여요. 항상 살짝만 채워준 상태에서 요렇게 놓고 양쪽을 잘 봐주셔야 돼요. 지금 어느 정도 딱 맞았거든요, 양쪽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볼트를 살살 쪼아줍니다. 자, 요렇게 이제 결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8개를 다 쪼아줬어요. 이제 꽉 다 쪼아줬고, 보드도 정확하게 양쪽이 딱 맞춰서 잘 장착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카드 내실 텐데 내는 게 아니고 이 선생님은 사업자라든지 선생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좀 같아요. 또 상관없이 일단 윗면 이렇게 다 넣고 로직보드까지 결합을 다 했어요. 이제 뭐 조립은 다 끝났어요. 일단 이렇게 다 넣고 이제 밑에 판을 닫아주고, 자, 이렇게 해서 CPU 교체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기도 한데, 보통 일반적인 컴퓨터를 조립을 할 때 흔하게 볼 수 없는 그런 단자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안에.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해서 하시면 업그레이드 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메모리를 한번 껴볼게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를 한번 껴볼게요. 자, 메모리 아까 전에 준비해놨던 DDR3 14900R 제품이고요. 이게 서버용 메모리입니다. eCCREG를 지원을 하는 서버용 메모리입니다. 한 개 개당 16기가 짜리고요. 총 4개의 구성으로 총 64기가를 장착을 할 겁니다.
자, 메모리는 보통 일반 컴퓨터 메모리 장착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차피 여기 홈 보이시죠? 여기 홈 나와 있잖아요. 홈 보고 그냥 탁탁 밀어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맥 프로에 보면 요 메모리 슬롯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번호 적혀 있죠.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번호가 적혀 있어요. 어차피 풀뱅크를 할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상관은 없지만은 보통 뭐 2개를 꼽는다든지 뭐 1개를 꼽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번호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꽂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메모리도 이렇게 장착을 다 맞춰줬습니다. 자,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다 장착을 맞춰줬고, 이제 SSD도 여기 벨라사로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원래 순정은 삼성 SSD를 씁니다. 여기 보시면 삼성 SSD거든요. 250기가짜리 이걸 쓰고 있었어요. 자, 요거를 탈거를 했으니까, 자, 메모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1테라짜리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메모리가. 자, 보면 여기 중간에 보면 홈이 애플에서 사용되는 SSD들은 홈이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 PC와는 호환이 안 되고 전용 메모리를 쓰셔야 됩니다. 이 메모리를 알아보실 때 정확하게 잘 알아보셔야 돼요. 잘못하면 인식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맥북 같은 데 보면 970 에버를 중간에 이렇게 컨버팅 해주는 그 조그맣게 이렇게 슬롯 변환해주는 변환해주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걸 사용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그걸 사용하게 되면 몇 가지 기능을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100% 이렇게 호환이 되는 애플용 SSD를 사용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어차피 NVMe SSD이기 때문에 발열이 좀 심할 거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컴퓨터에 쓰는 SSD 방열판 하나 다 장착을 해서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장우 컴퍼니에서 나온 SSD 방열판입니다. 뭐 한 3,000원 밖에 안 하는 거죠. 요거 하나 장착을 해서 장착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방열판이 없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요렇게 해서 SSD도 이렇게 장착을 다 해줬습니다. 자, 이제 세팅이 다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 연탄통을 덮기 전에 청소를 한번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걸쇠를 걸러주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어차피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제가 다 들고 왔으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정상적으로 부팅이 잘 되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맥 프로 CPU 교체, 메모리 증설, 그리고 SSD 증설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맥 프로.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뭐 제가 이걸 뭐 애플 제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제품류는 아마 취급을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드리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공임을 받고 이렇게 일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맥OS 같은 걸 재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안에 있는 뭐 파일을 백업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의 간단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수리점이나 가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런 직접적인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 솔직히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친구 아니었으면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일단은 이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본체에 문제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큰 부담을 안 가지고 이렇게 맡았던 거고요. 그래도 한번은 여러분들께 이런 게 있다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는 바레즈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레즈 컴퓨터의 바레즈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